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언론에서는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올리는 전문가들만 골라 모아놓으면서 이번 분양가 상한제는 역효과를 내며 서울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정책이 효과를 보기 전까지는 가격이 오른다고 말하는 기사들이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급등은 했지만 과열은 아니라서 안 오른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인정하는 거죠. 지금 시장은 과열이 아니라 몇몇 시세 교란 세력들이 올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거시 경제 상황을 벗어난 것처럼 상승세를 보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하는데요. 거시 경제적으로 지난 몇 년간 정상적인 상승세를 보였다고 생각하나요? 지들이 거시 경제 상황을 보자고 해놓고 최근 몇 개월간의 결과를 보고 우기는 걸 보니 거시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네들이 이야기하는 거시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지난 몇 년간의 상승이 경제 상황 대비 합리적으로 올랐는지, 아니면 대부분 거품일 뿐이라 집값이라 쓰고 거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기존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의 트리거가 된 초이노믹스가 발표된 2014년 7월부터 올해 초 하락세를 만들었던 9.13 대책이 시행되었던 2018년 9월까지의 경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많은 자칭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로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유동성 장세라는 것은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고,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물 가치가 오르는 것을 물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뽑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전국의 경우 6.2%, 서울의 경우 6.8% 상승했죠. 그럼 이들의 말대로 집값이 물가 상승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상승했을까요? 같은 기간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는 전국 18.3%, 서울은 48.6%가 올랐네요. 전국의 경우 거의 3배, 서울의 경우는 7배 이상 올랐는데 이것이 경제 상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상승한 것일까요? 누가 봐도 거품인데 그걸 인정하면 자기들 돈줄이 끊기게 되니 정확한 자료도 없이 무조건 유동성 장세로 올랐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그간 주택산업이 GDP 성장의 20-30%를 기여할 정도로 경제를 견인해 왔으나 이제는 주택 규제로 인해 경제 위기가 온 것이니 규제를 완화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곳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보증이 공동 출연해서 만든 곳이라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아파트 단지 하나 지을 때마다 수십 수백억씩 헤쳐먹은 건설사들 단체에서 지들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는 침체되고 있었으나 이전 정부들이 생산성 있는 기술 개발 등에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경제는 망가지고 있었지만 부동산으로 거품을 만들어 수치상으로만 발전했을 뿐 G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짓을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경제가 침체되는데 이렇게 부동산으로 거품 경제에 쌓은 곳에 선례가 있었죠. 바로 일본입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나요? 플라자 합의니 금리 인상이니 이런 걸로 망했다는 것은 정말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본 것일 뿐입니다. 결국은 생산성 없고 발전성 없는 부동산 거품으로 살린 경제는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추후에 버블이 터지면서 국가를 말아먹는 일이 없도록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규제책을 통해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건설사들의 대변인이 하는 주장은 지들이 지난 몇 년간 똥 싸놓은 걸 치우고 있으니 똥 처먹고 사는 똥돼지들이 똥 치운다고 지랄하는 격이라는 거죠. 이들이 국가 경제를 말아먹으면서 얼마나 처먹었는지를 볼까요? 통계청에서 뽑은 건설사 주거용 건물 영업이익을 보면 2013년 2조 7,826억에서 초이노믹스가 시행되었던 2014년에는 7조 4,307억 원으로 2.5배 이상 올랐고, 같은 해 말 부동산 3법까지 시행되면서 다음 해인 2015년에는 31조 5,651억 원으로 무려 4.2배나 오릅니다.
2016년에는 58조 4,186억 원, 2017년에는 70조 9,925억 원으로 매년 평균 21조 1,873억씩 이들이 돈잔치를 하고 있을 동안 막상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연 115조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걸 거품이라고 인정 안 하고 정상적인 상승이라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어딜 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따위로 지들 이익만 챙기기 위해 거짓 선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문가라고 하기에 창피하지도 않나요? 그래놓고 그들이 하는 말은 허리띠 졸라매고 자본 만들어서 재테크를 해야 한다. 그걸 게을러서 안 하니 지금 가난하게 사는 거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욜로, 워라밸, 소확행 등을 쫓고 있으니 발전이 없는 거다. 이딴 소리를 니들이 감히 짓거릴 자격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간 부동산 완화 정책을 써왔던 기존 정부의 지원 아래에 비정상적인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그냥 특정 단지나 지역을 찍어주면 알아서 오르니 사람당 몇백에서 몇천씩 강의로 처먹어가면서 강의한 스타 강사들, 그리고 분양 한 건당 몇백씩 수수료를 챙겨왔던 분양업자들과 그 위에서 피라미드처럼 빨아먹는 대행 시행사들, 여기에 건설사들에게 대출해주고 또 초이노믹스로 가게에도 대출해주며 2014년부터 매년 3, 40조씩 이자 놀이를 한 은행들과 광고 한 건당 몇백에서 몇천씩 받을 수 있으니 이익에 눈이 멀어 본분을 저버린 기자들까지 다 부동산 거품을 만들며 나라를 망친 장본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시장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갭투자, 똘똘한 한채 등 다양한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들이 너도 나도 투기 시장에 뛰어들게 만들었죠. 이렇게 투기꾼들까지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만드는 공범이 되니 이상한 여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무런 가치 상승에 기여를 하지 않고 그냥 집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그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싸게 파는 등 남의 돈을 빨아먹으며 수천에서 수억씩 차익을 올리는 투기꾼들은 재테크의 달인으로 탈바꿈하고 묵묵히 사회에 기여하는 생산활동을 하며 근로소득을 올렸지만 부동산 거품에는 일조하지 않은 정직한 사람들은 바보가 되어버리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 아직까지도 건설사들과 언론이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지들 배불리는 짓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새로운 행정수도로 지정해 저렴한 가격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려 했던 세종시는 용지를 인근 청주나 천안보다 싸게 공급함에도 자기들만의 신도시 프리미엄을 붙여 더 비싼 분양가로 공급하며 건설사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죠. 또 분양할 때 일부는 보류지로 만들어 회사 보유분으로 2차 이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분양가를 비싸게 받았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니 건설사들이 욕심을 부리며 보류지를 남겨놓았고 최근 보류지 공개 매각으로 분양가의 2배 수준으로 팔면서 더욱더 배를 불리죠. 그럼에도 이것이 기회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자칭 전문가가 있는데 지가 월천씩 벌기 위해 남들에게 마이너스 월천씩 손해보게 하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이런 왜곡된 시장에서도 아직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오를 거다, 시장 논리에 맡기면 될 것을 정부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들 하는데 그게 무슨 시장 논리인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건설사부터 언론, 컨설팅 업체, 투기 수요까지 몰린 전국적인 작전주의일 뿐이죠. 그것도 사람의 생활에 꼭 필요한 의식주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쌀이 물가 상승률보다 7배씩 오른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는 시장의 논리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개입해서 수입을 하든 강제적으로 낮추든지 해서 정상화시키라고 촉구하겠죠. 그런데 삶에 있어 꼭 필요한 집은 집값이 오르는 게 정상이라고 우기며 지금의 경제 파탄을 다시 부동산으로 극복하자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 후대에게 짐을 떠넘기자는 뜻이죠. 이렇게 망국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 우선 가장 시급한 가계대출부터 82-913 대책으로 제재함에도 욕심에 가득 찬 건설사들은 제도를 이용해 더 비싸게 분양하는 행태를 반복합니다. 여기에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도 지키지 않은 채 이익만을 쫓아 국민을 속이는 언론들이 손을 잡으며 여태까지의 상승세가 정상인 것처럼
더 올라야 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호도했고, 이에 힘입어 부동산들까지 편법, 불법 대출을 알선하면서 투기가 이어지니 결국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인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하는 상황으로 만든 거죠. 부동산의 추락과 함께 국가 경제까지 추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가계대출의 상승세를 줄이고, 최근 경제위기까지 겹치자 연착륙을 하기 위해 금리 인하까지 하면서 국가의 위험을 막으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부동산 투기의 호재라고 하며 더 오른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도 이는 부동산 부양책인 듯 떠들어대더니 이번에 적용 지역까지 발표되자 이제는 비적용 지역이 풍선 효과로 오를 것이라느니,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들의 호재라느니, 아니면 그래도 서울은 강세라고 하는 등 어떻게든 자신들이 손해보는 규제 정책은 방해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든 제도를 물어뜯으며 투기과열지구도 아닌 대전을 적용 대상으로 지정 안 했다고 물고 늘어지기까지 하는데 좀 적당히 해라 쓰레기들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분양가 상한제 영상에서 말했듯 이번에 지정된 서울의 27개 핵심 지역의 87개 정비사업단지를 시작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나타나며 비정상적인 거품은 차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강남의 상승이 마용성의 상승을, 그리고 서울 전역 및 과천, 분당, 광명 등의 상승을 부추겼듯이 강남과 마용성 등 서울의 주요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다른 지역들까지 연쇄적으로 거품이 빠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지금의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 논리를 정상이라고 하며 국가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비판하는 작자들은 을사오적 같은 매국노들입니다. 자기 몸보신을 하기 위해, 아니 자기만 이익 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유도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행위죠.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상승세가 멈추면서 집값이 물가에 맞춰 안정적으로 올라갔어야 했으나 이전 초이노믹스에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시작으로 아무 생산성 없는 집값에 거품이 생기며 일본의 부동산 버블 시대를 연상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을 차츰 연착륙시키지 않으면 언제 폭발하여 추락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은 결국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후대에 갈수록 더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번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실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끝이 아니라 2차, 3차 지정까지 이어지며 결국은 집값 정상화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집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집값을 하락시키는 정책에 반대를 하는 당신들이 칼을 겨누고 있는 곳은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는 정부가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후대를 위해 욕심을 버릴 때가 되었으며, 그래야 더 빠르게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나라가 될 것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